안녕하세요. 스포츠 분석 전문가 승부사 이치호입니다. 오늘 준비한 경기는 K리그 3경기 분석 준비했습니다. 영상 시청에 앞서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며 그럼 분석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한 경기 이랜드 전남 전력 분석 알아보겠습니다. 이랜드는 리그 8승 5무 13패로 11위에 위치해 있습니다. 이랜드는 부산을 2대1로 이기면서 8경기 연속 무승 행진에서 벗어나는데 성공한 모습이었는데 직전 경기 부천을 상대로 다시 한번 좋지 못한 경기력을 보여주며 다시 제자리로 돌아왔습니다. 부산과의 경기는 골을 만드는 과정에서 운이 상당히 따라주었다는 점은 부정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여지고 경기력이 좋았다고는 평가하기 힘들어 보이고 온전히 경기력으로 승리를 따낸 것이 아니었습니다. 결국 코어가 단단한 부산을 전술적인 정교함과 안정성으로 돌파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보여지며 이번 경기 상대인 전남 또한 매우 공격적인 전술을 구사하는 팀이기에 고전할 가능성이 존재해 보입니다. 전남이 라인을 쉽게 내리지 않기에 이번 경기 이랜드는 철저히 선수비 후역습 형태로 경기를 풀어나가야 할 것입니다. 한편 이랜드는 올 시즌 홈에서 4승 1무 8패 17득점 18실점으로 기록이 좋지 못한데 무승을 끊어낸 마지막 경기가 홈이었다는 점은 이번 경기 긍정적인 요소가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현재 전남을 상대로 11경기 연속 승리를 거두지 못하고 있고 전남을 상대로는 상당히 고전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에 이번 경기 역시 쉽게 승리를 챙기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한편 팀의 부상자로 해난 곽성호, 이재익 등이 여전히 부상 중이고 주전 측면 수비수 김민규가 경고 누적으로 인해 이번 경기 출전을 하지 못하게 되는 악재가 존재하는 이랜드입니다. 전남은 리그 11승 3무 11패로 7위에 위치해 있습니다. 전남은 리그 최강이라는 김천을 2대1로 잡아내며 분위기 반등에 성공하면서 연승을 이어가는가 싶었지만 현재 기복이 심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이 최대의 약점입니다. 최근 5경기에서 2승 3패로 승리 후 곧바로 다음 경기에서 패배를 기록하고 있는데 특히 홈에서 승리를 기록하고 난 후 곧바로 원정에서 경기력의 기복 차이를 극복하지 못하며 패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공격력에서만큼은 국대급 자원들이 질비한 김천과 비교해도 뒤처지지 않는다는 점은 증명하고 있습니다. 다만 상대가 맞불을 놓는 경우가 잦은 원정이나 코어 라인이 단단한 모습을 보여주는 팀에게는 전반적으로 약한 편인데 이번 경기 상대인 이랜드는 공격에서의 화력이 강한 팀은 아니기에 전남이 원정에서의 연패를 끊어낼 수 있는 기회입니다. 실제로 최근 6경기 중 원정에서 치러진 3경기에서는 모두 패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원정에서는 득점의 부재도 심각히 느껴지는 상황입니다. 올 시즌 전남은 원정에서 4승 1무 8패 17득점 24실점으로 공수 균형은 물론 원정에서 상당히 고전하는 모습인데 그래도 이랜드를 상대로는 홈 원정 구분 없이 11경기 연속 패배가 없고 상당히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점이 상당히 긍정적인 요소입니다. 전남이 보유하고 있는 전술이 이랜드를 상대로는 상당히 강한 편이고 이랜드는 공격적인 팀에게 상당히 고전하고 있습니다. 이번 경기 역시 전남은 이랜드를 상대로 기존에 구사하는 공격적인 전술을 택하여 상대할 가능성이 높고 중원에서부터 압박을 가하여 이랜드를 괴롭힐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편 팀의 부상자로는 김다솔과 임찬울 외 특별한 부상자가 없기에 다행인 전남입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최근 10차례 리그 맞대결에서는 전남이 4승 6무로 압도적 우위를 점하고 있습니다. 올 시즌에도 전남은 원정에서 1대0으로 승리하고 홈에서는 3대3으로 비기며 이랜드전에서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만 전남은 이랜드의 홈에서 9차례 중 7차례나 무승부가 나왔을 정도로 접전이었고 쉽게 승리를 거두지는 못하는 모습입니다. 이번 경기는 이랜드 입장에서 홈에서의 승리가 절실하지만 쉽지 않은 것이 사실이고 설상가상 이랜드는 주전 수비수 김민규가 이번 경기 결장하기에 수비의 리스크도 감안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이번 경기는 전남의 우세한 경기가 예상됩니다. 다음으로 2경기 청주 안양 경기 전력 분석 알아보겠습니다. 충북 청주는 리그 9승 8무 7패로 8위에 위치해 있습니다. 이번 경기에서 눈여겨볼 만한 점은 충북 청주의 최근 분위기인데 충북 청주는 지난 천안시티와의 대결에서 0대0 무승부를 기록하긴 하였지만 최근 리그 11경기에서 6승 5무를 기록하며 무패 행진을 이어나가고 있다는 점입니다. 최윤겸 감독이 수비 때문에 고민이 많다고 토로했던 시즌 초반과는 다르게 이제는 리그에서 가장 수비 페이스가 좋은 팀으로 평가해도 큰 문제는 아닐 정도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미드필더 4명과 센터백 3명을 쓰면서 후방에 탄탄한 지역 방어를 만들어내 공간을 차단하는 것이 효과를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공격은 전방 3명에게 자유도를 크게 부여해 세부적인 전술이 크게 돋보이는 상태는 아닌데 신생팀이 수비 조직력을 갖추기 어렵다는 것을 감안하면 수비력은 확실히 챙기고 있다는 점이 상당히 긍정적인 부분입니다.
애초에 최은겸 감독은 미드필더를 꽤 적극적으로 쓰는 것을 선호하는 감독이고 특히 최근 들어 안정적인 수비진이 인상적인데 최근 3경기 연속 클린시트를 기록하고 있고 공격에서의 기초적인 빌드업도 잘 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충북 청주의 포메이션은 주로 3-4-1, 이 포메이션을 기반으로 이번 시즌 총 28득점 중 홈과 원정 경기에서 14득점씩을 기록하였고 실점은 총 32실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현재 팀 내 키플레이어로 뽑을 수 있는 선수는 조르지로 이번 시즌 23경기에 나서 9골 1어시를 기록하였고 미드필더로 활약 중인 피터 역시 7골 1어시를 기록하며 용병의 의존도가 상당히 높은 충북 청주입니다. 앞서 언급했듯 최근 흐름 중 홈 5경기에서 4승 1무를 기록하며 엄청난 활약을 보여주고 있는 충북 청주가 전일 리그 최하위 천안시티와의 대결에서 아쉽게 무승부를 기록하긴 하였지만 최근 좋았던 흐름을 안양 상대로 이어갈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되는 경기입니다. 한편 청주는 올 시즌 홈에서는 6승 3무 4패 14득점 17실점으로 현재 기록이 보여주는 공수 균형은 좋지 않은데 후반기 들어 전혀 다른 경기력을 보여주며 현재 홈에서 5경기 연속 무패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번 경기 상대는 안양인데 안양은 청주를 상대로 높은 라인을 올려 중원에서의 압박을 걸 수 있고 점유율은 물론 리드를 잡아갈 수 있는 전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난 맞대결에서도 청주는 안양을 상대로 점유율은 물론 슈팅 개수에서 상당한 차이를 보였습니다. 하지만 청주는 안양의 탄탄한 중원과 공격적인 형태를 라인을 다소 내리면서 역습 형태와 순간적인 전술 변화를 보여주며 승리를 챙기는 결과를 보여준 바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경기 청주는 400의 수빅진을 두고 다시 한번 직전 경기에 사용했던 전술을 보여줄 가능성도 존재해 보입니다. FC 안양은 리그 12승 6무 7패로 5위에 위치해 있습니다. 안양은 이번 시즌 원정 경기에서 좀 더 나은 승률을 선보이고 있으며 홈 경기에서는 5승 3무 3패를 기록하며 약 42%의 승률을 선보이는 반면 원정에서는 6승 2무 4패를 기록하며 50% 정도의 승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원정에서의 기록이 나쁜 편은 아닌 안양인데 다만 최근 원정 2경기에서 연속 패배를 당하며 원정에서 부진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이번 경기 역시 원정기를 떠나는 안양인데 올 시즌 충북 청주와 2번 맞대결에서 1승 1패를 기록 중이며 최근 7월 8일 원정에서의 맞대결에서는 2대1로 청주에게 패배를 기록했습니다. 최근 대결에서 패배의 원인은 기존 청주가 사용하던 전술이 아닌 수비 형태로 전술에 변화를 주며 안양의 전술에 타격을 입히며 패배를 하게 되었는데 철저한 지역방어 형태에 고전하며 결국 뒷공간이 열려 실점을 하게 되었고 패배를 했습니다. 안양은 4-2-3-1 포메이션을 기반으로 상당히 공격적인 전술을 보이는 팀인데 그만큼 실점도 많은 팀인 만큼 역습 형태로 상대를 하게 되면 고전하는 모습을 종종 보여주는 안양입니다. 이번 시즌 득실 마진을 살펴보면 리그 총 39득점 30실점이고 원정 경기에서는 21골 15실점을 기록하며 7득실 마진을 기록 중입니다. 안양 역시 용병 의존도가 높은 팀인데 브루노는 이번 시즌 2골 1어시를 기록하고 있으며 야구는 20경기 5골 5어시를 기록하며 팀의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핵심 용병을 대체할 만한 자원들이 없어 아쉬운 부분이긴 합니다. 이번 경기 안양은 청주를 상대로 다시 한번 자신들의 전술을 구사하여 변함없는 포메이션을 바탕으로 청주를 상대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 공격적인 모습을 보여줄 것으로 예상됩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두 팀 모두 이번 시즌 2번 맞부터 1승 1패로 접전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번 경기에서 중요한 건 홈팀 충북 청주의 흐름이고 홈이라는 이점을 가지고 있으며 유리한 입장입니다. 지난 천안시티와의 경기에서 아쉽게 무승부를 기록하긴 하였지만 최근 홈 오전 4승 1무를 기록할 만큼 홈에서의 안정감 있는 경기 운영을 보여주고 있는 청주가 안양을 상대로 좋은 경기력을 보여줄 확률이 높아 보입니다. 따라서 이번 경기는 홈팀 충북 청주의 플러스 핸디가 예상되는 경기입니다. 다음으로 3경기 성남 김포 경기 전력 분석 알아보겠습니다. 성남은 리그 8승 9무 9패로 9위에 위치해 있습니다. 성남은 직전 경기 경남을 상대로 2대0 완승을 거두며 분위기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직전 경기 인상적이었던 부분은 안정적이었던 수비수들의 라인이 인상적이었고 공격으로 전환 시 4명의 선수가 공격을 가담하는 모습 또한 인상적이었습니다. 또한 성남은 후반 실점률이 높은 팀인데 최근 상위권 팀들에게 후반 실점으로 인해서 승점을 잃는 경우가 잦았던 모습이었지만 직전 경기는 문제가 되었던 후반 집중력도 괜찮았던 모습입니다. 하지만 경남은 최근 리그 부진이 상당히 길어지고 있는 상황으로 공격에서의 부재가 심각했기에 이런 결과가 어느 정도 납득이 가는 상황입니다. 이번 경기 성남은 김포를 상대하는데 김포는 공격력이 떨어지는 대신 수비력은 리그에서 가장 좋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김포는 올 시즌 26경기를 치러 고작 17실점만을 기록하고 있을 정도로 성남의 실점률과 비교해보면 2배가 넘게 적은 실점률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수비적인 운영이 굉장히 뛰어난 팀이고 공격력이 강한 팀들도 쉽게 골망을 흔들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른 팀과 비교해도 성남은 월등한 공격력을 보유하고 있는 팀은 아닌데 공격적으로 섣불리 나섰다가는 김포의 역습에 처참히 무너질 것입니다. 이를 토대로 두 팀의 올 시즌 맞대결을 확인해봐도 두 번의 맞대결 모두 0대0으로 두 팀 다 득점을 기록하지 못했고 굉장히 수비적인 경기를 보여주었습니다. 성남은 이번 경기 역시 이전에 김포를 상대로 사용했던 전술을 사용할 것이고 섣불리 공격적으로 나서진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편 성남은 올 시즌 홈에서 4승 5무 4패 17득점 17실점으로 공수 균형을 이루고 있고 무승부가 상대적으로 많은 모습이긴 하지만 최근 4차례 홈 경기에서는 1승 3무로 패배가 없어 긍정적인 부분입니다. 또한 최근 2차례 리그 경기에서는 상위권팀인 부천과 경남을 상대로 승점을 획득했기에 자신감 또한 상승된 경남입니다. 한편 팀의 부상자로는 심동훈이 부상으로 출전이 어렵고 직전 경기 강희빈이 퇴장으로 인해 이번 경기 나설 수 없습니다. 김포는 리그 11승 9무 6패로 6위에 위치해 있습니다. 김포는 리그 2연승을 기록하다 현재 리그 2연패를 기록하고 있고 직전 부산과의 대결에서 리그 처음으로 3실점을 헌납하며 현재 부진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상위권 경쟁에 참여하고 있는 김포인데 최근 2경기 연속 승점을 챙기지 못하며 아쉬운 상황이지만 그래도 현재 리그 상위권 팀들과 승점이 많이 벌어진 상태가 아니기에 아직 순위권 싸움에 참여할 수 있는 김포입니다. 김포는 일단 코어 라인을 단단하게 구축한 팀을 상대로는 공격력이 통하지 않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김포의 올 시즌 선전은 득점력보다는 오히려 수비 라인의 장점에서 오고 있다는 평가는 여전히 유효한 상태로 애초에 공격을 목표로 운영하는 팀이 아니기에 공격력은 약한 편입니다. 김포의 윙백들도 공격적으로 움직이기는 하지만 중앙으로 움직이는 빈도가 높아 중앙만 잘 틀어막는 방식으로 김포의 공격을 막아내는 팀이 늘어나고 있다는 사실은 김포 입장에서 상당히 치명적인 사실입니다. 직전 경기 부산도 이러한 방식으로 경기를 운영해 결국 역전패를 당하고 말았습니다. 그래도 이번 경기는 성남이 공격에서의 화력이 굉장한 팀은 아니기에 자신들이 구사하는 기존 전술을 사용하며 역습의 기회를 틈틈이 노리며 승점을 획득하려 할 것입니다. 하지만 김포의 전술을 성남이 잘 알기에 절대 섣불리 공격하지 않고 성남도 마찬가지로 뒷공간을 열어주지 않기 위해 공격적으로 나서지는 않을 것입니다. 한편 김포는 올 시즌 원정에서 7승 3무 2패 13득점 6실점으로 굉장히 좋은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고 특히 두 자릿수도 안 되는 실점률이 인상적입니다. 다만 최근 원정 경기에서는 청주를 상대로 패배하며 좋지 못한 흐름이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이 아쉬운 상황입니다. 한편 팀의 부상자로는 준잉요 선수가 경고 누적으로 인해 이번 경기 출전하지 못하는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올 시즌 2차례의 대결에서 양팀 모두 득점을 기록하지 못하며 무승부를 이뤄냈습니다. 결과는 같았지만 두 팀은 각자 홈에서 상대에게 우세한 경기를 펼쳤기 때문에 더욱 아쉬움이 남았습니다. 이번 경기 역시 두 팀 모두 자신들이 구사하는 전술을 보여주며 공격적인 모습은 보여주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고 수비적인 운영으로 저득점의 경기 양상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이번 경기 김포는 준잉요의 부재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하고 이러한 상황 때문에 더욱 득점을 기대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따라서 두 팀의 경기는 저득점의 경기 속 승부를 쉽게 가리지 못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이상으로 8월 30일 K리그 3경기 분석 마치겠습니다. 지금 보신 분석 영상에서는 최종 조합픽을 드리지 않습니다. 초안 분석 내용이며 더욱 세밀한 분석 자료와 최종 조합픽은 가족방에서 무료로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프로토가 처음이신 분들 혹은 프로토를 좋아하는데 적중률이 낮으신 분들께서는 주저하지 마시고 전문가의 도움으로 수익률 극대화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프로토는 단지 운으로 하는 게임이 절대 아닙니다. 모든 분야 전문가들이 존재하듯 프로토도 전문가들이 존재합니다. 경기 전 다양한 분석 자료 확인은 필수이며 가장 중요한 정보력이 수익의 80% 이상 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수익률을 극대화하고 싶으신 분들께서는 무료 정보방 참여하셔서 즐길 수 있으니 영상 아래 고정 댓글 클릭하셔서 참여하시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